고급스러운 자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봄의 전령 매화꽃. 싱그러운 매화꽃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꽃 대신 향긋한 매실의 맛과 향으로 입안의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매실은 잘 안 먹는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대한민국 매실 1번지 광양의 특급 매실이 고급스러운 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신세계로 떠나볼까요? 광양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건물에서 광양 매실의 이유 있는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친환경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광양 매화빵 제조 공장입니다. 광양시에서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매화빵을 공모해서 그때 선정이 된 이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인정한 발명품인데다 특허 출원의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볼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새콤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또 공략해서 앙금을 넣어서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머핀형 카스테라처럼 거기에 매실을 넣어서 접목했더니 아이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광양에서 재배한 친환경 매실의 효소와 장아찌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이 빵의 특징인데요. 매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장아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게 맛의 비결.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이용해 반죽을 하고 합성 첨가물이나 방부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함을 추구한 고급 디저트랍니다. 온도하고 환경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빵이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매실의 효능을 알아보는 게 좀 어렵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빵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 새콤한 매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가 콕콕 박힌 팥앙금을 듬뿍 넣어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한 빵도 있습니다. 빵의 재료로 쓰이지 않았던 매실로 맛과 모양을 달리한 두 가지 빵을 개발하기까지 30년 제빵 경력의 내공이 필요했죠. 지금 한 횟수로 하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전국에 이렇게 매실 들어간 매화빵이라는 그런 거는 있는데 매실이 들어가 있는 매화빵은 없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빵. 매실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매화꽃이 아로 새겨지니 그야말로 광양을 대표하는 빵으로 손색이 없겠죠.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매화꽃 모양이. 이 매화빵을 하면서 광양 대표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낱개 포장까지 마치고 나면 세상에 선보일 준비 완료. 매실의 새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품은 빵은 관광객들에게도 광양 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 영양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거 애들이 좋아해. 아, 이거. 안에 먹으면 매실이 약간 씹히거든. 그래서 식감이 좋다고 좋아해. 그 애들이 그냥 매실은 잘 안 먹거든요. 시다고 해서. 근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광양 매실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특별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실 발효 초청을 이용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카페입니다. 매실을 발효시킬 때 보통은 설탕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곳에선 값비싼 조청을 이용해서 더욱 건강한 매실 효소를 만듭니다. 매실을 초청으로 발효시킨
매실 조청 효소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을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일단 소화 잘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감기가 안 걸려요, 지금. 그래서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디저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맛과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기는 똘똘한 한과 한번 배워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매실란을 만들 건데요. 이 매실란은 아까 항아리에서 뜬 그 매실 가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실 가육하고 그리고 효소를 여기 조청에 먼저 집어넣을게요. 조청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매실이 굉장히 새콤하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먹지도 못해요, 새콤해서. 근데 조청의 그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자기의 그 신맛을 뱉어내고 조청의 단맛을 먹어요. 그래서 이 가육이 굉장히 맛있어요. 와, 맛있는 과육을 조청에 넣고 끓여내면 단맛이 응축되어 더욱 맛있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조청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세요. 조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잘 놔두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또 이제 이거 티밥이 수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들꼬들해져요. 자, 아까 이렇게 말려놨던 가육을 이제 이거를 나눔으로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 동그랗게 빚은 매실 과육에 쌀티밥을 촘촘히 묻히면 앙증맞은 크기의 매실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추와 잣으로 장식을 하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실란이 완성됩니다. 매실 발효 조청으로 은근한 단맛을 낸 강정과 유과까지 한식 디저트계의 고급 삼총사와 매실차의 완벽한 조화. 매실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한상 차림은 한 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 마셨는데 참 좋았어요. 느낌도 좋았고요. 상큼하고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란다라는 그 조청을 해가지고 한 그 음식도 맛있고 또 유가도 다른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입안 가득 봄의 상큼함을 전하는 매실 디저트가 제격. 맛과 영양의 풍미까지 완벽한 디저트로 건강한 봄맛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른 아침 출근길입니다. 찬홍 리포터, 오늘만큼은 직장인이 돼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순간 잠깐! 깜짝이야. 아니, 왜 그러시죠? 우리 오늘 오피스 트레이닝 하기로 했잖아요. 오피스 트레이닝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 하지만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헬스장을 다니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홈 트레이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사무실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부족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는 오피스 트레이닝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운동 계획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작심삼일 운동 포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오피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오피스 트레이닝이 뭐죠?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허리,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걸 오피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빨리 사무실 가서 오피스 트레이닝을 받아보겠습니다. 잠깐! 사무실 올라가는 길부터 오피스 트레이닝 시작입니다.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첫 번째 오피스 트레이닝 계단 오르기입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와 같이 발은 11자로 두고 걷고요. 발의 앞부분을 3분의 1 정도만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발목과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팔과 같이 추진력을 이용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계단 오르기를 잘 활용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 됨으로써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척추부터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강화시켜 하체 강화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튕겨오르니 가뿐하게 올라오네. 야, 상쾌한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직장인 찬홍 씨의 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찬홍 씨 열심히 일하는 거 맞죠? 옆에 윤서원을 보란 말이야.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지 지금 실적이 빵빵하잖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과 씨름하다 보니 목이 아프고 어깨는 결리고 이럴 때는 잠깐! 우리 업무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틈틈이 스트레칭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을 먼저 마사지 해주는 동작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오피스 트레이닝 시작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목 옆에 가장 큰 근육을 잡아서 꾹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잡아서 꾹꾹 눌러 목을 마사지 해줍니다. 우리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한 손으로 반대쪽 머리 옆에를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으로 목을 가볍게 옆으로 눌러 목과 어깨 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목을 살짝 돌려서 턱을 쇄골 쪽으로 위치하며 목 어깨를 더 깊이 자극해줍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피곤을 호소하는 부위가 바로 목과 어깨. 일하는 틈틈이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오피스 트레이닝 어렵지 않죠? 이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피스 트레이닝. 오피스 트레이닝의 장점은 기구 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피스 트레이닝은 일반 사무실 안에서 별다른 운동기구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다 보면 생기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합니다. 손바닥을 뒤로 꺾는 손목 스트레칭은 경직된 상체를 이완시킬 수 있고요. 팔을 쭉 뻗어 손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운동이 된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서 잘못된 자세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 통증이나 목 어깨 통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몸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오피스 트레이닝만으로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흔히 오는 골반 틀어짐이라던가 다리 부종, 척추 측만증,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시작된 일과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 받고 분주하게 다양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어깨도 뻐근하고. 자꾸 눈꺼풀이 감기네. 안 돼. 이럴 때 어떤 운동이 좋지? 이번에는 사무실에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뒤에 서서 양손은 가볍게 의자를 터치해 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쭉 내려가 어깨와 가슴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허리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꼬리뼈는 천장 위로 끌어올려줄게요. 의자를 활용한 허리 스트레칭 간단합니다. 의자에 양손을 얹은 채 기역자로 구부려 온몸을 쭉 펴주는 것만으로 뭉친 허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도 가능하답니다. 의자에 팔을 얹은 채 양발을 어깨만큼 넓히고 엉덩이를 쭉 뺀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텀블러와 책상을 이용한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오피스 트레이닝입니다. 텀블러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고 머리 뒤로 내렸다 올렸다 반복합니다. 책상에 손을 짚은 채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체의 근력을 높여주고 팔의 힘을 키우는 운동이랍니다.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이 아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 일하는 틈틈이 다양한 오피스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집에서는 홈트, 사무실에선 오피스 트레이닝.
틈틈이 운동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보세요. 오늘 오피스 트레이닝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개운하고요. 이 오늘 배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배워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운동을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간단한 스트레칭들을 틈틈이 해주면서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래요. 사무실에서도 운동하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오피스 트레이닝 어렵지 않아요. 틈틈이 운동과 스트레칭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무, 친구와 메신저, 인터넷 쇼핑, 그리고 오피스 트레이닝. 내 몸을 지키는 오피스 트레이닝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길어지는 집콕 생활. 이제 몸과 마음도 지친다 지쳐. 끝이 없는 집안일에 행사도 취소되고. 여러분, 코로나19에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 싱잉볼 테라피부터 그림책과 식물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그림책 원예 테라피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슬기로운 마음 방역 함께 해보실까요? 남구 달동에 가면 아주 특별한 힐링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온도 차이가. 이게 온도의 차이도 있는데 뭔가 이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딱 느껴지네요. 곳곳에 전해지는 힐링의 기운. 여기에 더욱 강력한 기운을 북돋아줄 이색 테라피가 있는데요. 일단 딱 입구에 거울이 있는 걸 보니 나 자신을 둘러봐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또 향도 있고 또 인테리어도 뭔가 한 곳에 딱 빠져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명상을 하러 왔거든요. 네. 스트레스 풀러 많이 우울하다고 하시잖아요. 아, 네, 그쵸. 안에 들어가면 그 우울함을 좀 없애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나는 음악이 있습니까? 가보셔야 알 것 같아요. 노래방,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그런 건데. 뭔가 신비로운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간이에요. 말 대신 묵직한 울림으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크기가 큰 녹그릇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바로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입니다. 뭔가 소리를 들었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이 소리가 이게 지금 히말라야 싱잉볼이라는 명상 도구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7가지의 금속이 비율이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한 그 금속들의 진동, 에너지, 그 음이 이렇게 조화롭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싱잉볼과 명상이 결합된 싱잉볼 테라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건데요. 싱잉볼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동만으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리의 울림이 여기 가슴 속 깊이, 그 심장 깊이 이렇게 막 울리는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리고 있지만 그게 다 진동으로 내 몸에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부분들에 이 진동이 같이 공명하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혹은 어떤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일어나는 거죠. 싱잉볼은 태양계를 상징하는 7개의 금속을 조합하여 만든 그릇인데요. 싱잉볼마다 여러 개의 진동과 소리가 나고요. 웅 하는 잔음이 3~40초 정도 길게 이어집니다. 싱잉볼 명상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자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오늘은 푹 쉬세요. 누워도 되겠어요. 그럼요. 편안하게 누우시고 눕방 좀 하겠습니다. 네, 원래 싱잉볼 명상은 누워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싱잉볼 테라피를 체험해 보실까요?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싱잉볼에서 울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매일 50분 정도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의 여운이 몸 끝까지, 몸 속 깊이까지 딱 남아있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심신의 안정도 찾았고 명상도 했고. 근데 왜 제 배는 꼬르륵거리죠? 명상으로 비워진 몸과 마음, 이번엔 채울 차례인데요. 뭔가 폭포수가 쫙 내린 것 같이 시원하게 몸을 정화시킨 듯한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음식도 먹고 하는데 어떤 분들께 이 명상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요즘 또 상황이 코로나로 다들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요. 아니면 내가 지쳐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애쓰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좀 쉬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또 다른 장소, 바로 도서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독서만 한 게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는 뭔가 치유할 수 있다길래 다른 곳을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혹시 오늘 책을 읽는 건가요? 네, 오늘 그림책 가지고 원예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원예 테라피라고 해서 간단한 그림책을 읽고 원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 원예 테라피에선 먼저 책 선정이 중요한데요. 글이 많지 않고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기 좋은 책을 고르면 됩니다.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그렇죠. 날마다 멋진 하루. 요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읽고 원예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원예 치료에 필요한 씨앗부터 꽃까지 모두 준비를 마쳤고요. 와, 근데 일단 제가 책을 골랐잖아요. 그리고 앞에 꽃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림책 원예 테라피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이 간단한 그림책을 읽고 거기에서 느낀 나의 감정을 이 생화들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멋진 하루예요.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해 뜨는 것에서 해 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간. 그림책 한 권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요.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이 순간 집중력도 쑥, 마음의 쉼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을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원예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은지 씨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희망을 담은
예쁜 정원을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줍니다. 이런 꽃이나 손으로 만드는 거에서는 그냥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밌잖아요. 다양하게. 일단 뭐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 향기로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네. 향기로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촉감. 우리가 원예를 오감을 다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오감을 자극해서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고요.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껴가는데요. 여기에 자신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까지 남기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극복. 이야, 제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네. 아, 동화책, 그림책 원예 테라피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꽃꽂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식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집에 이제 군데군데 식물을 배치를 해놓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원예 테라피를 어떤 분들께 제일 권해주고 싶으세요? 그 원예 테라피는 꼭 어떤 분에게 권해주고 싶다 그런 건 없고요. 그래도 뭐 요즘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한테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 그동안은 삶의 활력도 없고 지쳐있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하면 이 테라피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찾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요. 한번 찾아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이제 그만. 소리와 명상, 독서와 원예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되찾고 삶의 활력과 여유를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가연마동을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요식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고 작은 힘이지만 함께 보태보겠습니다. 가시죠. 힘내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요식업을 시작한 청년 한일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아파트와 주택들로 빽빽한 도심 사이에 하나의 틈처럼 예쁜 공간이 있다는데요. 골목을 돌고 돌아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저 힘내소가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드릴 곳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사장님입니다. 감성 돋는 일본식 라면 가게의 주인장 이진혁, 히구치리사 부부. 어떻게 라면집을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일본 나리타의 호텔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해서 이제 라면집을 한국에 와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함께 일하다가 사랑이 싹튼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웬일이야. 2017년 일본 음식을 배우러 유학을 떠난 이진혁 씨는 1년 만에 히구치리사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됐답니다. 이후 이진혁 씨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한 히구치리사 씨. 면발처럼 쫄깃한 부부애가 느껴집니다. 사장님이야 여기가 고향이니까 편하고 지인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환경이잖아요. 네. 야 같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最初は、韓国に住むっていう旅行とはまた違うずっと住む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不安はありましたけどそれもいい経験かなと思って自分のためにと思ってまあ不安はありましたけど頑張ろうと思って韓国に来ました。
일본의 노포처럼 작은 골목에서 단골들에게 일본식 정통 라면을 대접하고 싶었던 부부의 꿈. 코로나가 종식된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잘 되고 싶었지만 뭐 코로나란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견디고는 있는데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작은 힘이지만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청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 또 힘내서 전문이죠. 아우, 자, 갑니다. 청소! 힘내서! 취미는 청소, 특기는 미소. 저 힘내소가 드디어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일하는 자태보소. 정말 듬직하지 않소? 대한민국 5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반들반들하게 닦아봤는데요. 이참에 코로나19도 사사삭 닦여나갔으면 싶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교자 만드는 시간.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왼손은 이동만 시켜주는 느낌. 힘을 주면 안 돼요. 오른손이 다 접어주고. 아하. 밀고 접고 밀고. 네. 아하. 오른손으로 접어주고 왼손은 거들 뿐. 숙련된 부부의 손길로 탄생한 교자입니다. 자, 여기를 뭉쳐주고 여기를 찝어주고. 아, 왜 안 되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똑같은 만든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역시 전문가가 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자 빚기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고 계십니다. 미리 만들어서 냉동고에 저장을 해놓으면 좀 훨씬 더 빨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해봤었는데 모양도 일단 흐트러지고 육즙도 이제 끓이면서 다 새어나오는 느낌이라. 네. 이번에는 라면의 생명이죠. 생면 끓이기를 배워봤는데요. 이 집의 대표 요리인 츠케멘은 농후한 돈코츠 스프에 면을 담가 먹기 때문에 면을 먼저 푹 삶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면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 11분 정도 삶습니다. 근데 바쁘다 보니 계속 시간 체크는 못하고 제가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면을 한 가닥 올려서 이 면을 살짝 눌리면 심지가 보입니다. 이게 심지가 다 익을 때까지 그렇게 삶고 있습니다. 잘 삶은 면은 면발을 한 번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찬물로 헹궈주는 것이 필수 코스죠. 물기를 탈탈 털어서 쫄깃한 면발 위에 김과 고기 그리고 반숙 올려주면 츠케멘 준비 완료! 이번엔 수제 교자를 요리해볼까요? 초벌 삶기로 속을 싹 익힌 후 살짝 기름에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수제 교자가 완성됩니다.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제 얼마만큼 맛있는지 맛을 확인해야지요. 네. 감사하게 사장님이 또 저를 위해서 라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의 대표 요리 돈코츠 츠케멘을 소개합니다. 담백한 정통 돈코츠 츠케멘과 얼큰한 돈코츠 츠케멘. 여기에 한입 베어 물면 턱하고 만도소가 알알이 터질 듯한 수제 교자까지 환상의 짝꿍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힌 생면을 진득한 국물에 호로록 적셔 먹으면 우와, 담백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일본 현지식 정통 츠케멘이라고 하는데요. 라멘 한 그릇에 일본 여행, 먹어서 세상 속으로 떠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드실만 하세요? 야, 이 만두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다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안에서 육즙이 쫙 퍼지는데 오, 괜찮고요. 맛있어요. 라멘 와, 반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상당히 끌림이 있고 중독성이 있네요. 이런 새로운 맛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힘내소! 지난해 5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당차게 문을 연 이곳을 위해 힘내소가 특별한 방역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내방하시는 홀 공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공간,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주방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을 또 완벽하게 살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이며 손님들 좌석 곳곳까지 꼼꼼하게 방역을 해주는데요. 이제 마수거리만 잘하면 오늘 장사는 술술 풀리겠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역파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솜씨로 만든 즉회맨. 과연 첫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켰을까요? 뭔 말도 안 돼. 들리십니까? 즉회맨 흡입하는 ASMR.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의 뿌듯해하는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깨끗이 드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이 집은 자주 오시나요? 네, 이 집은 한 달에 2-3번 정도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골이시네. 제가 단골집이에요. 예.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걸음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 사골의 풍부함이 입안에 되게 좀 가득 차는 좀 특징도 있고 면도 되게 식었을 때도 탱탱하고 맛있어서 저는 되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느낄 정도로 일본에서 먹었던 현지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맛을 차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변함없이 준비할 거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 정성 들여서 내놓고 하루가 참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특히 요식업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라면 먹고 갈래요? 비법 육수에 담가 먹는 쫄깃한 면발, 돈코츠 즉회맨. 입에서 탁 터지는 육즙의 군만두까지. 여러분의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 먹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대한민국 소상공인 가게들 많이 애용해주세요. 힘내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오로지 자신의 직업과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이 사람들을 바로 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용업계에서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무명의 장인입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아직도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면서 노익장을 과시 중인 강원도 이용 명장 홍인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이곳에 사람들의 시간을 다듬고 추억을 염색하는 오래된 동네 이발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도 떡하니 붙어있던데 강원도 이용명장 홍인기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손님들로 좀 바쁘실 시간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작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좀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온 주인공. 그의 곁엔 손때 묻은 이용 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이용 기구들이 이게 뭐죠? 아무튼 굉장히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용 기구들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옛날에는 이걸로 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은 다들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머리 자르러 데려가면 다 안 간다 그랬어요. 아프다고. 따갑고 아프다 하는 애들이 안 깎으러 머리 안 자르러 가고, 옛날엔 다 이걸로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빡빡머리죠. 그걸로 다 깎았는데도 아프다고 울고 가다가 반 깎고 간 애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발은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집을 세를 준 집이 이발하는 집을 줬어요. 따뜻한 겨울에 그 옛날에는 그 나무 장작으로 피우는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게 좋고,
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나보고 배우려면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놓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 문 열고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숫가위라고 하는 가위입니다. 잘 못 갈아요, 이 가위는.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기구 정리를 마치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단골이다 보니 자리에 앉으면 바로 가위질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묻지도 않고 손님도 별다른 주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척척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상담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이웃 간의 이런 좋은 관계로 발전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인기 명장님이 건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평생 동안 이것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손님들의 머리카락 다듬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며 살아온 홍인기 명장.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십 년째 재능 기부도 해오고 있는데요. 봉사라는 것은 남한테 즐겁게 해주고 머리 자르고 났을 때 그 기분, 저 만족감이라고 하면 그건 최고죠. 기간은 5년 정도는 될 거예요, 아무래도. 봉사, 그러니까 옛날에 정선 있을 때부터 봉사를 해서 그때 봉사를 배운 것이 지금까지 머리로 밖에 재능 봉사니까 재능 봉사라는 게 어렵고도 쉽다고 하는데 저는 쉽습니다. 아니 머리 자르시다 말고 또 마네킹이 나오네요. 마네킹으로 또 뭐 하시려고요? 오늘 수요일 날 마네킹을 끓여놓은 이유는 제자가 연습하러 오기 때문에 끓여놨습니다. 오, 오래간만이요. 잘 있었어? 네. 오늘 이 머리를 가지고 전체 머리를 수치는 걸로. 틈틈이 제자 양성에도 힘을 쏟는 홍인기 명장. 좀 서투러졌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죠. 아니 왜 이래? 며칠 쉬었다고 이거 한 해 지나갔다고 왜 이렇게 어설퍼? 너무 놀았는가 봐 이거. 열심히 할게요. 이거 열심히 해야지. 4월 달에 가려고 그러면은 빨리 하려고 하고 느긋하게 마음은 느긋하게 먹고 해야지. 어디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V자형으로 머리를 그렇지 V자형으로 자르세요. 그렇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손기술을 아낌없이 나누는 스승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제자입니다. 아니 이 가위질 하시면서 이 마네킹을 쳐다보시는 그 열정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 기술을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32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작년 12월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만큼 또 살 것을 생각해서 이발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그 강원도 명장이신 홍인기 명장님을 만나서 내년 4월 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발을 배우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명장이라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후배 양성이라든가 모든 임에서 모범이 되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명장의 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발관 안에는 50년 외길 인생의 훈장들도 가득합니다. 젊은 청춘을 불살랐던 과거의 영광부터 빛나는 열정의 흔적들까지 그의 베테랑 손기술을 증명하는 상패와 상장들이 벽면을 빼곡 채우고 있는데요.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단백령 가위손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 자서전인가 본데요. 소제목도 뭔가 재밌는 게 나에게도 5.2 손님 피를 보다.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권의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이용사로서의 삶과 직업에 대한 50년 자긍심이 이 한 권의 책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뭐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예, 저희 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 기능장으로 최연소자로 같이 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일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 없죠 뭐 저희야. 근데 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렇죠. 뭐 부대 일상이니까 뭐 맨날 똑같죠 뭐. 그렇지.
아이고 아드님 통화 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전화 인터뷰는 처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용 기술을 배우게 되셨을까요? 아버지가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든 일을 되게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저걸 하면은 좀 쉽게 일을 배워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공무원도 되고 해서 뭐 직장도 제대로 자리 잡고 일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편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세기가량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쭉 이 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이용 명장으로서 이 앞으로의 인생 2막은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발이라는 이 이발자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닿는 데까지 또 손님이 원할 때까지 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명장, 전국 명장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옛 모습과 방식 그대로를 간직하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걸어온 홍인기 명장.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나라 이용 기술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용 명장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